일은 가까이 된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몸은 아직 건강한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갈 곳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울지 상상해 보셨나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비나 청소 일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들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나도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혜수 씨는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회사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늘 출근하던 시간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가 끄고 다시 켰습니다. 그날 하루 소파에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쉬자라고 생각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주변에서는 그 나이면 청소나 경비 같은 거 알아봐야지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치 그 나이가 되면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 말에 박 씨는 더 위축되셨습니다. 내가 꼭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답게 일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어디를 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이 한마디에 준비해 간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셨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과정 교육비 전액 지원.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소방,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어쩌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 나이를 이유로 포기해버린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날 밤 박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셨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일, 자격증 시험은 어려운가?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지? 하나하나 찾아보며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다음 날 교육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그렇게 박 씨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교육 첫날 박혜수 씨는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 자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 옆에는 40대, 앞에는 30대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늦은 나이에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 박 씨는 조용히 책을 펼치고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감지기, 수신기, 방화 셔터, 피난 유도 등 단어는 낯설었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게 전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네.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구나. 무엇보다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건물 속 설비들이 다 이유 있는 장치하는 걸 알게 되자 박 씨는 건물 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3회 수업이 있었고 박 씨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근처 도서관에 들러 복습도 하고 동영상 강의도 찾아보셨습니다. 처음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박 씨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업 중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는 단순한 기술직이 아닙니다. 화재를 막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책임의 일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노트 한 장을 꺼내 적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 사람을 지키는 일은 없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명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박 씨의 자세는 달라졌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실제 건물의 소방 설비를 살펴보러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백화점, 도서관, 병원 같은 곳을 둘러보며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감지기는 어느 높이에 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소화전 위치를 찾게 되었다고 웃으셨습니다. 박 씨는 2달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첫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셨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일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붙든 떨어지든 이 길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박 씨는 정말 새로운 길 위에 한 걸음씩 올라서고 계셨습니다. 시험장을 찾은 날, 박혜수 씨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20대와 30대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익숙한 표정으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박 씨는 발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괜히 온 건 아닐까? 그 순간 들고 있던 수험표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 자격이 있어.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시험지 앞에 앉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르는 문제도 있었고 시간도 빠듯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박 씨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첫 시험이니까 경험 삼아 본 거지.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속은 쓰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교재를 펼치셨습니다. 틀렸던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왜 헷갈렸는지를 분석하셨습니다. 이틀 뒤에는 새로운 계획표를 만드셨습니다. 아침엔 기출문제 20문제, 오후엔 개념 정리, 저녁엔 실전 모의고사,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몸도 다시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2번째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었던 용어들도 이제는 익숙했고 그림만 봐도 어떤 설비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눈에 익으셨습니다. 2번째 시험날, 박 씨는 지난번과는 다른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서셨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서 시험지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엔 문제를 읽는 눈도 답을 찾는 손도 훨씬 빠르셨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박 씨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셨습니다. 잘했다. 혜수야, 진짜 잘했어. 며칠 뒤 자격증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확인하던 박 씨는 합격이라는 2글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한참 뒤에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구나. 가족들도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라며 안겨왔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다시 예전 같아졌어요. 활기차고 든든한 모습이. 박혜수 씨는 자격증을 딴 뒤 곧바로 취업 정보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건물 관리업체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대형 쇼핑몰 내 소방안전관리자 모집. 면접날 깔끔하게 달인 셔츠를 입고 긴장된 발걸음으로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담당자는 박 씨의 자격증을 보며 물었습니다. 실무 경험은 없으시죠? 순간 움찔하셨지만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은 처음이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박 씨는 2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셨다고 합니다. 첫 출근 날 새 유니폼을 입고 건물 입구에 서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첫 출근 날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박 씨의 하루는 아침 점검으로 시작됩니다. 건물 전체의 비상구, 소화기, 감지기, 화재 수신기를 확인하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피난 유도, 스티커까지 꼼꼼히 살펴보십니다. 점검표에는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십니다. 관리팀 직원들은 박 씨를 기계보다 더 정확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야외 주차장에서 작은 연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뛰어가 소화기를 들고 확인하셨고 가벼운 전선 합선으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까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죠. 그 일이 있은 후 점검 횟수를 늘리셨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비상등이 제대로 켜지는지 다시 확인하고 나가십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박 씨는 늘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물 하나가 안전해지면 그 안에 수백 명이 안전해지는 거니까요. 점점 현장에서는 박 씨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장비를 교체할 때도, 훈련을 준비할 때도, 박 대리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목소리가 늘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일이 끝난 후 돌아보며 느끼는 뿌듯함, 그게 박 씨를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건물 옥상에 올라 잠시 바람을 쐬셨습니다. 건물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오늘도 잘 지켰다.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박혜수 씨는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하게 건물 하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박혜수 씨처럼 새로운 길을 선택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던 김정수 씨는 63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도로 위를 달려왔지만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셨습니다. 처음엔 택배 일을 잠깐 하셨지만 체력 부담이 커서 오래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초등학교 시설관리직에 지원하게 되셨습니다. 면접은 잘 봤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그 길로 김 씨는 바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운 좋게도 가까운 직업교육센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건 운명이다 싶었죠. 김 씨는 그렇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글자도 작고 내용도 생소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어 공부하셨습니다. 시험은 2번 만에 붙으셨고 다시 학교에 지원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최영호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다 어느 겨울 새벽 화재를 겪으셨습니다. 옥상에서 발생한 작은 불이었지만 소화기 위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제대로 배워야겠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자격증 학원에 다니셨고 2달 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설 점검은 물론이고 비상 상황 시 대응 훈련도 직접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불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공통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격증을 따는 건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진짜 목표는 내가 다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격증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써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준비했을 뿐이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소방안전관리라는 일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하고 기록하고 확인하는 반복적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박혜수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비상구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죠. 박 씨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늘 긴장을 놓지 않으십니다. 습관처럼 건물 안을 둘러보고 작동하지 않는 설비가 없는지 살펴보십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자리에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그 나이가 되면 더 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거든요. 박 씨는 요즘 젊은 관리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설비를 함께 점검하며 알려주고 상황 대응 매뉴얼도 같이 검토하십니다. 누군가 처음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일보다 더 기쁘다고 하십니다. 하루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마음 다잡게 됐어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 한 적도 없고 보여주려 한 적도 없지만 자신의 태도가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고마우셨다고 합니다. 박혜수 씨는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알았어요. 직장이라는 건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박 씨를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소방안전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다시 시작한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